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예상 문제 1회입니다. 먼저 예상 문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파란색 주소를 클릭하시면 택시 운전 자격 시험 파트별로 이미 업로드된 동영상 전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법은요. 일단은 여객 그리고 하나만 운수종사자 복지항상. 그러면 답은 어느 정도 보이죠? 예, 답은 4번인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전적으로 여객에 편중된 여객을 위한 이러한 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수에 종사하시는 운전기사의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거의 다루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답은 4번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법을 바꿔서 선진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도 운수사업법의 목적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여객의 원활한 운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종합적인 발달, 전부 여객이죠. 이걸로 공공복리. 그런데 이거 선진법이 되려면 여객을 위한 실제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복리가 같이 가야만 그렇죠. 명실상부한 공공복리 증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법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 그랬는데 그렇죠? 운수 목적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예, 내리고 타려면 정류장인가 정류소인가. 이거 아니면 이건데요. 뭘까요? 네, 장소는 그러니까 소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소자 고르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장소 그랬으니까 소자 될 때 소자 고르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종 도시교통공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하나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류소고 이렇게 쑥 들어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온 건 정류장이다.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뭐 그것도 말은 되겠죠. 예, 이건 정류소, 그건 정류장이다. 예, 어떻든 우리로서는 여객이 또는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이겁니다. 노선 물고 이렇게 하면은 정류소. 이렇게 되고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버스가 여기로 들어가는 노선 안 먹는 거 미리 들어가면 정류장 그런 데니까 어떻든 설치한 장소는 이렇게 소자 들어가니까 소자 찾읍시다. 2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택시 운송사업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택시 운송사업의 구분. 다 붙어 찍으면 그렇죠. 왠지 이건 아닐 것 같죠. 예, 이거는 구분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의 구분과 거의 비슷하죠. 경자동차, 위에는 소형자동차, 그보다 큰 거는 중형자동차, 버스처럼 큰 것은 대형자동차,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택시니까 모범택시, 그 다음에 해외 VIP 승객 모시는 그런 거 뭐죠? 고급 택시. 이것이 택시의 구분입니다. 여기 그냥 운수사업법령상 경영,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빠진 것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이 택시 운송 사업에 구분해 가지고 법 구조에서 쭉 나온 건데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이것을 약간 요약해 본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경영은 1000cc 미만,
소형과 대형을 구분하는 건 1600cc 미만이냐 이상이냐. 대형은 2000cc 이상, 모범은 1900cc 이상으로 고급은 2800cc 이상. 예, 이게 자주 시험에 나와요. 고급은 몇 cc 이상이냐. 고급은 2800cc 이상이다. 경형은 몇 cc 미만이냐. 1000cc 미만이다. 그 다음에 중형과 소형을 가르는 기준은 그러면 1600cc 미만이냐 아니면 이상이냐 놓고 소형이냐 중형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택시 운송사업이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들어가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택시 운전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시험에 합격하시면 어디에서 택시 운전 자격증을 받게 되나요? 그렇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게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고 잃어버려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또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 말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해주고 잃어버리거나 헐어버리거나 못쓰게 될도 재발급을 받으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라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셨는데 자격증을 시험에 합격해서도 교통안전공단에서 받고 잃어버려도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재발급 받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여객의 원활한 운송, 택시 운송 종사자의 복지 증진, 국민의 교통 편의 제공. 답은 뭘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은 왜 여기 없을까요? 이거는 운수사업법의 목적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넣은 거죠. 택시 운송사업법에서는 이게 택시 운송의 그 여객을 위하려면 그렇죠? 기사분들의 복리 증진을 힘써야겠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택시 운송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법을 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 운송 종사자의 복지 증진이 드디어 이제 법의 목적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택시 운송 종사자의 복지가 증진되지 않고는 국민의 교통 편의 제공에도 문제가 있겠고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도 좀 어렵겠다. 그래서 택시 운송에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를 좀 증진시키자라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은 이미 운수사업의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택시 운송 사업에 관한 그 법률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서 택시 운송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이로 인해서 국민교통 편의의 제고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목적으로 제1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내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여객의 원활한 운송 이건 운수사업의 목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1번, 3번, 4번은 이 법의 목적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 택시 운송 종사자가 운수 종사자가 운전 중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그렇죠. 식비죠. 유류비, 세차비, 택시 구입비는 명시적으로 운전자에게 부담하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식비는 자기 돈 주고 사 먹어야겠죠. 그래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식비입니다. 법 12조에 이걸 절대 부담시키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택시 운송 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어떤 장비, 설치비 이런 거, 뭐 무선 전신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그 운전자 부담으로 하지 말아라. 회사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할 건 식비는 본인 부담으로 삼아가야 된다.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택시 운수 종사자의 준수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맞고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아도 안 됩니다. 운행 기록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여객을 합승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다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운행 기록계가. 근데 운행 기록부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 영업용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이에요. 예, 도로교통법에서 이것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6조를 보면 도로교통법 50조죠. 50조 5항을 보면 운행기록부가 미설치됐거나 고장난 운행기록계가 된 그런 자동차는 운전을 금지하는 일정한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 이것은 도로교통법 50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택시 운송 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16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합승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영수증 거부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은 이 법에 나와 있고요. 운행기록계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비포장도로,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단지 내의 큰 도로, 공원의 휴양지 도로, 군 부대 내 도로. 답은 알고 계시죠? 네, 답은 군 부대 내 도로예요. 이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도로교통법 2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란 이런 도로다. 이렇게. 근데 자, 도로법에 따른 도로 당연히 도로겠죠. 유료도로법에 따라서 돈 내고 다니는 거 도로죠. 농어촌 도로에 따른 농어촌 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이거 도로예요. 그 밖에 현실적으로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어, 현재 그런 말이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딱 정해진 사람만이 아니라 불특정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그러니까 문 닫아놨다 일정한 사람이 오면 문 열어주는 이런 곳은 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아파트는 어떠냐? 아파트 그렇죠. 뭐 개폐기가 있지만 그 아파트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도 도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군 부대는요. 군 부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죠. 불특정 다수인이 공개된 장소로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로법상의 도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상. 그리고 깊은 산속에 있는 비포장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 공개된 장소. 이것을 충족시키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 자, 공원의 휴양지도로 다니죠? 통행이 자유로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큰 도로, 아파트 단지 내로 버스도 다니는 데가 있어요. 개폐기로 막지 않죠? 그러면 이건 도로예요. 근데 완전히 뭐랄까요? 개폐기로 다 막아버리고 주민 카드 없으면 못 드나든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단지 도로 그러기 때문에 이건 도로예요. 깊은 산속에 있는 비포장 도로,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로 다닐 수 있어요. 좀 험해서 그렇지. 이건 도로예요. 그러나 군부대 내 도로, 아무나 못 다녀요. 그 통행증 있어야만 되겠죠. 이건 도로로 보지 않는 겁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에 해당되는 것은 자, 차 그러면 좀 헷갈리죠? 차. 아주 간단히 말해서 차는 바퀴 달렸으면 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퀴 달렸으면. 예.
그런데 바퀴 달린 차에서도, 그러니까 수레바퀴도 차고 우마차, 말이 끄는 그 수레바퀴도 차예요. 수레차예요. 그런데 차에서도 원동기 장치가 있어요. 이걸 자동차라고 그래요. 자동차. 동력 장치가 있는 거. 예. 이거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이지만 차이지만 자동차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수레, 리어카. 이런 건 차는 되는데, 차는 바퀴 달려 굴러가니까 차잖아요. 사람이 끌든 동물이 끌든 이건 차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뭡니까? 기계가 있어서 동력 장치로 가니까, 바퀴 달려 가지고 가니까 이건 자동차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유모차, 또 장애인이 타는 의자차, 이거는요. 이거는 차가 아니에요. 이건 바퀴가 있는데도. 왜냐하면 유모차나 의자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모차의 두 바퀴는 아이가 아직 못 걸어서 아이의 두 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자차의 두 바퀴도 장애인이 아직 그 문제가 있어서 못 걷지만 장애인의 두 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모차나 의자차는 차로로 다니면 안 돼요. 이거는. 예, 이건 사람의 다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로 다녀야 돼요. 유모차, 의자차 같은 건요. 동력 있는 의자차라 할지라. 그래서 유모차나 의자차는 바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바퀴는 사람의 다리로 간주해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차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수레나 리어카 같은 건 차예요. 다만 자동차는 아니죠. 왜? 엔진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주 명시적으로 레일로 다니는 기차는 차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차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는 차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기차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차고요.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도 기차입니다. 리어카, 우마차가 끌고 가는 수레 다 기차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모차와 또 뭐예요? 예, 장애인이 탄 의자차. 장애인. 이거는 차다 아니다? 이거는 차가 아니다. 네, 이 바퀴는 그분들의 그 어린아이의 두 다리로 보고 장애인의 두 다리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것. 자, 이것도 법령에 아직 나와 있는 겁니다. 아예 그냥 법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답은 눈에 보이시죠? 다리 아래. 여기서는 앞지르기 됩니다. 교차로, 절대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교차로에서 여기서 여기 차 가는데 내가 앞지르겠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터널안 절대 안 되죠. 비탈길의 고개마루. 여기서 앞지르겠다. 어떻게 해서 이거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차하고 그냥 부딪혀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구분도로 안 돼요. 그래서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 여기서는 장소가 아닌 거 그렇기 때문에 다리 아래, 이거는 앞지르기 해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예 도로교통법 22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앞지르기 하지 마시오. 그래서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길의 내리막길, 이런 데서는 절대 앞지르기 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다리 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할 장소, 일시 정지입니다. 이 부분도 법으로 아주 딱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찍으면 여기에요. 교통정리가 없고, 그리고 and 좌우를 확인할 수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 어떻게 해서 짙은 안개가 끼어가지고 내 옆에 어떤 차가 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반드시 일시 정지해가지고 살펴야겠죠. 또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반드시 일시 정지해서 살펴야 합니다. 정답은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입니다. 이것도 도로교통법 31조에 아예 나와 있어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 경찰청장이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아예 팻말 갖다가 안전표지로 여기서는 일시 정지하세요라고 해놓은 것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일시 정지할 장소는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짙은 안개가 끼어가지고 내 옆에 어떤 차가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시 정지해야겠죠. 또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일시 정지해서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에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신고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느냐 그랬어요. 예.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결격사유고 설령 거짓부릉에서 붙었다 하더라도 취소돼 버리죠. 운전면허가 취득이 제한됩니다.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이것도 법조문으로 아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것들은 전부 다 기출되었거나 앞으로 나올 문제들입니다. 사람을 사상한 후 다치게 한 후에 54조 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뭐 119를 불러서 싣고 가게 한다든가 또는 관공서에 전화를 해서 신고한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럴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5년간은 운전면허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5년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색채 식별과 관계없는 색은 뭡니까? 신호등 색 생각해보면 알겠죠? 붉은색 신호, 노란색, 황색 신호, 그 다음에 녹색 신호 아닌 것은 그렇죠. 청색이죠. 녹색과 청색이 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든 법으로 이것도 정한 거예요. 붉은색, 노란색, 녹색.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45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목을 구분했다는 시력을 갖출 거 그리고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붉은색, 녹색, 노란색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청색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청색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붉은색, 노란색, 녹색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차는 1종 대형 면허. 트레일러 레커는 어때요? 1종인데 뭐예요? 특수면허죠, 이거는. 1종 특수면허. 3톤 미만의 지게차는 1종 대형으로도 할 수 있고 또 1종 보통으로도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는 1종 보통으로도 할 수 있고 1종 대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할 수 있는 거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아스팔트 살포기는 1종 대형이 있어야만 돼요. 승용자동차는 1종 대형도 있고 보통도 있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2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1종 대형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상당히 많은 건설 기계가 1종 대형이라야만 되는 게 들어있어요. 뭐 덤프트럭이라든가 아스팔트 살포기라든가요.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그래가지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법 18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종 보통 면허로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일종 보통으로 3톤. 물론 일종 대형으로도 3톤 돼요. 그 외의 건설기계, 덤프트럭이나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서기, 트럭, 천공기, 3톤 미만의 지게차 이런 건 전부 다 제1종 대형 면허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트레일러와 레커는 특수면허,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스팔트 살포기다. 트레일러 및 레커는 뭐라고요? 1종 특수면허. 3톤 미만은 1종 보통이나 또는 1종 대형. 승용은 뭐 여러 가지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행정상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 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인가? 먼저 이것은 행정상이에요. 그래서 벌점 매긴다든가 사망사고는 몇 점 이런 그 별점 매긴다는 게 쓰는 것이지 형법상으로 몇 시간 내에 죽지 않았으면 사망사고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형법상은 아니고 행정상. 그래서 행정상 사망사고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자로 말하면 3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죠. 3일로 곱하면 뭐예요? 3, 4, 12, 15로 하고 2, 3, 6, 72시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119로 실려가서 48시간 이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사고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망사고로 보지 않아요. 7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뭘로? 행정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행정상으로는. 그래서 행정상 사망사고에 해당되는 벌점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정답은 72시간. 이걸 1로 계산하면 3일에 해당되는 72시간입니다. 다음 중 LPG 자동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LPG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엔진 소음 적죠? 맞습니다. 유해가스 배출 줄어들죠? 맞습니다. 연료비가 적게 들 경제적이다? 맞습니다. 옥탄가가 낮아? 옥탄가 높습니다. 노킹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틀렸죠? 노킹 현상이 뭔가요? 연료가 적정 시기에 발화가 안 되고 너무 일찍 점화가 돼 버려서 타거나 너무 늦게 되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 엔진이 탁탁탁 하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 노크하는 소리가 같다고 그래서 노킹 현상에 딱딱딱 그러잖아요.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옥탄가가 높은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LPG 자동차는 옥탄가가 높아야 그래서 노킹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LPG 자동차의 장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료의 옥탄가, 노킹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서 노킹, 엔진의 점화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나는 현상, 털털거리는 소리, 이러한 현상이 어때요? LPG는 옥탄가가 높아서 이러한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엔진이 부드럽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엔진 관련 부품이 그렇게 부드러우니까 상대적으로 부품의 수명이 깁니다. 엔진 소음도 적고요. 이런 것이 LPG 자동차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LPG 자동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LPG는 어떻습니까? 옥탄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노킹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다음 중 LPG 자동차의 단점이 아닌 것은 충전소가 적다, 겨울철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LPG 충전소 적은 건 단점이죠. 겨울철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단점이죠. 엔진 관련 부품이 상대적으로 길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이건 장점이죠.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3번이 되겠네요. 가스 누출 시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건 단점이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장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색이 흰색인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배출가스 흰색이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항상 답은 엔진 오일이 연소되었다. 이겁니다. 피스톤에 링이 이게 링이 헐거워 가지고 여기로 뭐가 들어갑니까? 엔진 오일이 들어가 버려요. 엔진 오일이. 엔진 오일은 원래 여기서만 놀아야 되잖아요. 링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링이 헐겁다 보니까 여기는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연소실에서 타버려요. 엔진 오일이 같이. 엔진 오일이 타면 어떻게 되냐? 배출가스액이 흰색이 나온다고. 그래서 엔진 피스톤 링이 헐거웠을 때 그래도 그러면 흰색이 나온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색이 흰색인 경우는 엔진 오일이 함께 연소됐기 때문이다.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죠. 엔진은 걸려 있죠. 근데 왜 자동차가 안 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클러치를 엔진에서 뗐기 때문이에요. 클러치를.
엔진은 돌아가지만 차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동력 장치를 서로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변속기하고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이 클러치를. 그래서 전달하고 붙였다 뗐다 하는 그게 뭐냐니까 클러치예요. 클러치. 클러치를 가지고 붙이면 전달되고 떼면 전달 안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엔진 껐다가 켰다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엔진은 계속 돌아가는데 자동차는 안 가고 그 멈춰 섰는 거는 동력을 절단했기 때문에, 떼놨기 때문에. 뭘로요? 클러치로.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클러치예요. 여기를 밟으면 이렇게 해서 요게 클러치 판이죠. 요 부분이. 이 클러치 판이 이쪽 엔진에서 오는 전달을 떼버리니까 이쪽 변속기 쪽으로 전달이 안 되죠. 그냥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돌아가는데, 엔진에서 돌아가는데. 그 이제 신호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이 클러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 붙여주면 이제 속력이 이 변속기 쪽으로 전달돼 가지고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러치는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의 시동을 걸 때 또는 기어를 변속할 때는 동력을 끊어주고, 출발할 때는 엔진의 동력을 서서히 연결시키는, 이것이 클러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클러치입니다. 직업 의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직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죠. 경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직업을 해서, 그렇죠, 택시를 운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그 불편을 해소해주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돼주는 거죠.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직업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자아를 성취하거나, 그렇죠,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뿌듯한 느낌,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그렇죠, 자아를 성취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직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간적 의미가 있다 없다, 직업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직업이 없어도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 직업 못 가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인간적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의미로 요소가 아닌 것은, 그럴 때는 인간적 의미는 아니에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는 3대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직업 의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직업이 없다고 해서 그가 인간적 의미까지 상실한 건 아니다. 직업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심리적 의미가 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